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인하대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입니다. 먼저 1단계 15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어라기보다는 그리스어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이제 그리스어 얘기는 오늘부터인 셈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뭔가 앞에 설명이 굉장히 길었지만 사실 보통 그리스어 공부하는 책들을 펼치면 냅다 여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공부를 할 거는 제1 고경명사인데 문제는 그냥 제1 고경명사라고만 써져 있는 게 아니고 밑에 또 이제 에타 명사와 그리고 긴 알파 명사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야겠습니다. 이제 당연하지만 그리스어는 굴절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굴절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은 단어가 형태를 변화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굴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명사 같은 경우에는 고경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용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 형태 변화, 명사의 형태 변화들 중에서 이제 그걸 이제 분류를 해서 그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게 약간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그 설명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명사라는 게 그리스어에 이렇게 있다. 이게 다 그리스어의 명사라고 하자. 근데 이만큼은 제1 고경명사고, 이만큼은 제2 고경명사고, 그럼 나머지는 뭐다? 제3 고경명사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게 약간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을 딱 보면은 제3 고경 명사라고 하는 거는 딱 봐도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는 뭔가 어떤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분류가 있다기보다는 뭔가 마치 이 나머지를 싹 다 모아놓은 듯한 마치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남은 잔반들을 다 한 통에다가 몰아넣은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제3 고경 명사는 딱 보기만 해도 엄청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하나씩 쳐놓은 것 때문에 제1 고경 명사랑 제2 고경 명사는 그러면은 제1 고경 명사는 형태 변화가 다 똑같은갑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고요. 제1 고경 명사 안에도 이제 몇 가지 약간 소분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분류로 치면은 제1, 제2, 제3 이렇게 나눴지만 그 안에도 이제 소분류로 자잘하게 몇 가지 이제 서로 다른 형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1 고경명사라고 부르는 것 안에는 총 4가지의 소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리고 넷이 있습니다. 이 각각 이 4개의 그룹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주격, 단수가 에타 이렇게 쓰면 약간 글씨가 그렇죠. 에타로 끝나는 즉 어미가 에타인 거죠. 주격 단수 어미가 에타인 여성 명사가 있습니다. 그냥 줄여서 에타 명사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이제 주격 단수 어미가 긴 알파인 여성 명사가 또 있어요. 그리고 주격 단수 어미가 위에는 이제 긴 알파고 지금 세 번째 그룹은 짧은 알파예요. 이게 약간 다르죠.
이런 여성 명사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살짝 선을 그어야 돼요. 왜냐하면 네 번째 게 제일 특이하거든요. 왜 특이하냐면 소격 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소격 단수가 우로 끝나는 남성 명사 이렇게 분류를 해버려요.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세 개는 다 여성 명사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세 개는 다 이제 주격 단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맨 아래에 있는 이 네 번째 그룹만 소격 단수를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1 고경 명사는 다 여성 명사예요. 근데 네 번째 그룹만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개의 그룹이 다 서로 다른 형태 변화를 보입니다. 즉 서로 다른 고경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얘네들 다 왜 모아놓은 거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 얘네들의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개의 그룹은 물론이고 이 네 개의 그룹이 모두 해당되는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명사라는 건 성, 수, 격이 있다고 배웠죠. 근데 성이라는 거는 사실 각각의 명사에 대해서 이미 주어져 있는 설정인 거죠. 그거는 그냥 암기 대상인 거고 성에 따라서 뭔가를 변화시키지는 않는 거예요. 단지 이제 관사를 붙여줄 때 이 성을 보고 붙여주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수랑 격이 중요한데 수는 이제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격은 이제 주격, 소격, 역격, 대격, 폭격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주격 단수, 속격 단수, 역격 단수, 대격 단수, 폭격 단수 이렇게 단수들이 쫙 있을 것이고 복수도 마찬가지죠. 복수도 주, 속, 여, 대호가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10가지의 2 곱하기 5니까 총 10가지의 격변화가 이제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그룹이 복수에서의 변화가, 즉 복수에서의 형태 변화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 4개의 그룹의 차이는 어디에서만 오는 거냐? 단수에서의 차이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고명명사라는 게 있다. 그거는 이제 이 커다란 명사라는 그룹 안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세 개의 분류를 할 수가 있고 큰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제1고경명사라는 게 있다. 이 제1고경명사도 형태 변화가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물론 복수에서의 형태 변화는 다 똑같다. 하지만 단수에서의 형태 변화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이렇게 네 가지를 해놓으면 아 그래? 그럼 딱 네 가지밖에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네 번째 그룹이랑 세 번째 그룹은 또 이 안에서 또 조금씩 쪼개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룹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딱 이 두 그룹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그룹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그룹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자마자 금방 깨우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슬슬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이제 규칙 같은 걸 세우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명사도 그렇고 동사도 그렇고 표를 그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표를 그려드리는 거죠. 그럼 그 어미표에 제가 지정해 놓은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를 바꿔서 외우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지만은 솔직히 말하자면 저만 그렇게 그 순서로 외우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 순서로 외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 순서를 맞춰주는 게 좋겠죠? 이거는 약간 그냥 약속 같은 그냥 당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명사에는 당연히 이제 그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사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 먼저 단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단수, 주격, 속격, 역격, 대격, 혹격.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주, 속, 여, 대, 호 순서대로 단수의 변화를 쫙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복수도 똑같이 주격, 속격, 역격, 대격, 혹격 이 순서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 주속, 여대, 호, 복수, 주속, 여대, 호 이 순서를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표를 다 이렇게 똑같이 그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두 가지 명사를 보기로 했죠. 하나는 이제 에타 명사라는 애고요. 에타 명사를 위에다가 쓸 거고요. 밑에는 이제 긴 알파 명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타 명사가 있고 긴 알파 명사가 있어요. 근데 이 에타 명사와 긴 알파 명사가 좀 이따 보시겠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고 실제로도 이제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사실 언어학적으로도 보면은 원래 이제 긴 알파 명사가 변해서 에타 명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게 당연해요. 그래서 이 두 명사, 에타 명사와 긴 알파 명사는 함께 외워두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긴 알파 명사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 긴 알파 명사의 어간 있잖아요. 어간은 전부 엡실론으로 끝나거나 이오타로 끝나거나 로로 끝납니다. 긴 알파 명사의 어간은, 그러니까 어미가 아니죠. 어간은 엡실론, 이오타, 로 중에 하나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어미를 갖다 붙이겠죠. 이게 에타 명사와 긴 알파 명사의 차이예요. 사실 이제 이런 세세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좀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유를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자면 원래는 옛날에는 다 이 에타 명사랑 긴 알파 명사가 다 긴 알파 명사였다고 해요. 다 이 긴 알파 이 변화표대로 변화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간에 엡실론, 이오타, 로로 끝나는 이 세 가지 종류를 뺀 나머지 긴 알파 명사들이 전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에타 명사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다 긴 알파 명사였는데 이 엡실론, 이오타, 로로 끝나는 어간 명사를 제외하고는 다 에타 명사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둘은 정말 거의 똑같은 생겼고 단지 이제 어간에 대해서 기준이 살짝 다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복수, 복수의 변화는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에타 명사랑 긴 알파 명사만 지금 쓰려고 하고 있지만 모든 제1고경 명사의 복수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변화표를 써보면 좋겠죠. 에, 에스, 에, 엔, 에,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아이. 밑에 거를 보죠. 아, 아스, 아, 안, 아,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아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순서를 외울 때는 에, 에스, 에, 엔, 에,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아이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혹은 이제 아, 아스, 아, 안, 아,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아이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주목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죠.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격, 역격, 폭격에 이거는 이제 에타 명사도 그렇고 이제 이 긴 알파 명사도 보면은 아스, 안, 아이기 때문에 주격, 폭격, 그리고 이제 역격의 단수의 발음이 발음상으로는 똑같아요. 발음상으로는 똑같지만 이제 역격 같은 경우에는 이 미첨자 이오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역격인 줄 모르고 다른 걸로 해석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쓸 때도 항상 미첨자 이오타를 쓰는 습관을 들이시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도 미첨자 이오타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모양이 거의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속격에서 단수에서 시그마 붙는 거, 그리고 이제 역격에서는 미첨자 이오타가 붙어 있고, 대격에서는 뉘가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타 명사의 단수 같은 경우에는 에타라는 알파벳이 지금 단수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이제 반대로 이제 긴 알파 명사의 같은 경우에는 단수에서 긴 알파라고 하는 알파벳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닮아 있다. 물론 우리가 왜 닮아 있는지 제가 방금 잠깐 말씀을 드렸죠. 원래 이제 에타 명사와 긴 알파 명사는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타 명사와 긴 알파 명사는 어간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것 빼고는 거의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긴 알파 명사의 어간이 엡실론, 이오타, 로로 끝난다는 거 빼고는 말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다 어떤 명사냐면 성이 여성이에요. 다 여성이에요. 당연히 이제 여성 관사를 아직 관사에 대해서는 안 배웠지만 여성 관사를 붙여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본 다음에 몇 가지 더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속격, 복수를 보면은 속격, 복수와 이제 공통적으로 온 위에 서컴플렉스가 붙어 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악센트 표시가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애들의 악센트 표시가 없는 건 너가 직접 이 명사들을 변화시킬 때 각 명사의 상황에 맞게 너가 알아서 악센트를 붙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센트 표시가 없다는 건 악센트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악센트 표시는 너가 알아서 붙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속격 복수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악센트 규칙을 배웠던 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일반적인 악센트 규칙도 배웠고 지속적인 악센트 규칙도 배웠잖아요. 이 둘과는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서컴플렉스를 속격 복수 온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제1고경 명사에는 다 통용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백격 복수에 보면은 이게 긴 알파라는 거를 또 주의를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어미표 자체는 다 봤어요. 이게 이제 어미표를 사실상 다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실 이 어미표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제1고경 명사 중에 에타 명사와 그리고 이제 긴 알파 명사에 대해서 다 배웠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마음만 같아서는 이제 이 어미표만 알았으니까 이제 제1고경 명사 마스터 이러고 싶지만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제 좀 더 작게 표를 쓴 다음에 옆에다가 제가 몇 가지 규칙을 좀 써드릴게요. 에, 에스, 에, 엔, 에,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아이, 아, 아스, 아, 안, 아,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아이. 지금 이게 다 표를 쭉 써놓은 거잖아요. 여기에 몇 가지 추가적인 규칙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규칙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실 하나는 이미 말했죠. 아, 두 개는 이미 말했죠. 세 개를 말했구나. 일단 이 모든 명사들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는 다 여성 명사라는 거, 성이 다 여성이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에타와는 다르게 긴 알파 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간이
모두 엡실론, 이오타, 로 중에 하나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셋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악센트들이 이제 악센트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어미 변화를 시켜가지고 어미 변화를 딱 어간에다 갖다 붙이면은 그게 아마 우리 명사 형태 변화가 되겠죠. 근데 이 형태 변화에 대해서 이제 악센트를 매겨야 되는데 과연 어떤 악센트 규칙을 따를 것이냐? 당연히 이제 명사니까 지속적 악센트를 따르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기준이 뭐냐? 이게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기준은 주격 단수입니다. 즉, 주격 단수 그 단어 형태에 있는 악센트를 어떤 악센트 종류의 기준이기도 하고 악센트 위치의 기준이기도 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셔서 지속적 악센트 규칙과 일반적인 악센트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변화를 시키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그 모든 악센트 규칙을 다 타파하는 혁명적인 예외가 소격 복수에 있었습니다. 소격 복수고 이거는 모든 글씨가 이상하죠. 모든 제1 고용 명사에는 다 해당이 돼요. 주의해야 되는 건 명사라는 거예요. 이게 제1 고용 형용사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명사에만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이 명사랑 형용사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떤 악센트 규칙은 명사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게 이거예요. 모든 제1 고용 명사에 대해서 소격 복수는 서컴플렉스 on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악센트 규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뭐냐? 이 악센트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악센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 I로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딱 네 가지가 있죠. I, I, I.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I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이스든 뭐든 간에 어쨌든 I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시그마로 끝난 거예요. 이거는 시그마로. 그러니까 이거는 I로 끝나는 거랑 아이스로 끝나는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I로 끝난 애들만 보셔야 돼요. 어쨌거나 이 I로 끝난 애들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I는 길죠. 왜냐하면 복모음이니까요. 근데 무조건 짧은 모음 취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I가 들어간 음절 자체를 짧은 음절로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규칙은 이제 악센트를 매길 때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애초에 이제 악센트용 규칙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규칙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가끔씩 주격 이제 악센트의 규칙은 이제 주격 단수니까요. 사실상 이제 주격 단수 얘기가 되는 거죠. 주격 단수의 울티마를 모를 때 가끔씩 울티마에 에큐트 악센트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1 고용 명사인 경우에는 이 울티마에 에큐트 악센트가 붙어 있는 경우 주격 단수에서 소격 있잖아요. 그리고 역격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속격과 역격이라고 한 거는 다시 말해서 이게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속격이랑 역격이기만 하면 돼요. 단수 복수는 안 따져요. 복격 단수, 속격 복수, 역격 단수, 역격 복수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어쨌든 간에 이 속격과 역격에서 이제 울티마에 아무래도 이제 울티마에 주격 단수일 때 악센트가 있었으니까
엔간하면 이제 악센트의 위치를 울티마로 고정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속적 악센트에 의해서 울티마에 에큐트 악센트가 있었으니까 계속 울티마에 에큐트 악센트가 있으려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수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악센트를 울티마에 썩 컴플렉스 악센트로 바꿔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에요. 다시 이제 처음부터 쭉 이 명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제1 고용 명사 중에 몇 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1 고용 명사에서 어미의 표는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일단은 우리가 제1 고용 명사 중에서 이제 어휘를 하나 외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어휘를 외운 거에서 이제 우리가 속격 단수를 찾겠죠. 속격 단수에서 어간을 찾겠죠. 그 어간에다가 무슨 어미를 갖다 붙이면 되냐? 바로 여기 있는 그 어미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명사 형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에타 명사, 왼쪽에 있는 에타 명사와 긴 알파 명사는 거의 유사하지만 이 어간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냐면 긴 알파 명사만 어간이 엡실론, 요타, 로로 끝난다. 그리고 전부 여성 명사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한 소리지만은 이 지속적 악센트의 기준은 주격 단수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악센트는 주격 단수고요. 형태 변화는 속격 단수예요. 이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외적인 규칙, 악센트의 예외적인 규칙이 몇 개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속격 속격 복수 같은 경우에 속격 복수 같은 경우에 모든 제1 고용 명사에 다 통용되는 얘기였어요. 컴플렉스 on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또 다른 악센트 예외 규칙이 있었는데 단어 끝에 i가 있으면은 그 i는 악센트의 관점에서 짧은 모음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짧은 모음이라는 게 사람마다 이제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은 i로 끝나기만 해야 돼요. 순수하게 i로만 끝나기만 해야 되고 뭐 i스로 끝나고 이런 거는 아무 관련 없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신경 써서 정말 순수하게 i로만 끝나는 애 있잖아요. 아이스 뭐 이런 거 말고 그 애들에 대해서만 이제 그 아이를 짧은 모음 취급해주면 된다. 당연히 이제 그 울티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는. 그러니까 울티마의 장단의 문제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악센트를 매길 때 고민을 좀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격 단수. 당연히 이제 주격 단수에서부터 우리가 관찰을 시작하잖아요. 보통은 그래도 주격 단수를 딱 봤는데 울티마에 에큐트 악센트가 붙어있던 제1 고격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속격, 역격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속격, 역격이고 뭐 단수, 복수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다 그냥 전부 다를 서컴플렉스가 붙은 울티마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사소한 관찰들을 몇 개 하시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주격이랑 혹격이랑 모양이 똑같이 생긴 그런 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변화표의 양을 좀 줄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변화표의 그 행열 같은 거를 줄이기 시작하면은 그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5 곱하기 2, 2 곱하기 5 그 포맷으로 쓰는 게 오히려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미표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어떤 규칙들로 작동하는지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용의 다예요. 물론 이제 이런 딱 수상적인 내용만 배우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웠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연습으로 이제 몇 개가 있겠죠. 한번 이제 예시를 몇 개 들어보면은
우리가 보통 어휘를 하나 공부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이런 너무 위에다 쓴나 봐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그 문법 같은 거를 공부하게 되면은 아니 어휘 같은 걸 공부하게 되면은 그 하나의 어휘에 대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한 줄로 딱 새겨져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처음에는 뭐죠? 주격 단수를 이렇게 써주고요. 두 번째는 뭐죠? 속격 단수를 이렇게 써주고요. 마지막은 뭐죠? 성을 나타내는 관사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물론 의미도 빼먹으면 안 되고 가끔씩 용례가 좀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렇게 한 줄로 정리된 이 문자열들이 머릿속에 쏙 들어가 있을 거예요. 혹은 이제 뭐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다른 어휘도 뭐가 있냐면은 이런 어휘가 죠 얘는 이제 코라라는 어휘고 땅이나 나라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어떤 명사인데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럼 각각 뭐를 하나씩 테스트해 볼 수 있겠다 싶으시다면 아마 이제 위에 있는 테크네는 에타논을 이제 에타 명사를 시험시키기에 좋아 보이고요. 아래에 있는 코라는 긴 알파 명사를 이제 그 적용시키기에 딱 좋아 보이죠. 그래서 자 그냥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는데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악센트에 대해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악센트를 다 고려해가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변화표의 그 내용대로 쭉 써볼게요. 일단 제가 지금 악센트를 안 쓰고 있습니다. 왜 안 쓰고 있냐면 같이 풀어보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약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변화표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뭐였죠? 소격 단수에 대해서 소격 단수에 해당되는 우리가 어미표에서 이제 어미를 볼 수 있잖아요. 어미가 이 S였기 때문에 이 S를 딱 떼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미표에 그 어미들을 쫙 붙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코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연하지만 이게 지금 이제 그 악센트의 기준이죠. 그다음에 일단 나머지 이제 손가는 대로 써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미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속격 단수에서 우리가 이제 아스라고 하는 어미가 이제 제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어휘표를 찰싹 가져다 붙이기만 하면은 이렇게 쭉 쓸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 속격 복수를 가지고
형태 변화를 한 거죠. 이제 뭘 해야 돼요? 이 무시무시한 악센트 찍기를 좀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얘가 기준이잖아요. 테크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코라 같은 경우에는 얘가 기준이죠. 이 테크네는 지금 어디 붙어 있냐면 페널트 엡실론 위에 그 에큐트 악센트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밑으로 변한다고 치면은 사실 이제 그 악센트를 따질 때는 음절을 따지고 음절을 따질 때는 모음을 따지죠. 모음을 따지는데 이 그 단어 안에서 모음은 변화가 없고 자음만 하나가 더 붙여졌죠. 그럼 이제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우리가 금방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테크네와 테크네는 분명히 이제 다른 이제 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타와 위첨자 이오타가 나타난 에타는 이제 발음상으로도 큰 차이가 안 나지만은 소리의 장단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엡실론에 그대로 원래의 종류, 원래의 위치를 갖다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뉘도 마찬가지예요. 뉘 같은 경우에도 별로 우리가 이 단어, 테크네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는 변화무쌍한 그 어휘 싸움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음이기 때문에 이 이 약간 에타, 엡실론 이런 소리의 장단과 관련된 그 악센트 문제에는 별 영향이 없겠죠. 이제 그리고 지금 폭격은 주격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복수인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아이는 어떻게 취급을 하라고 했죠? 짧은 취급을 하라고 했죠. 근데 짧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에 있는 엡실론이랑 같이 놔둬 보면은 단단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단단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단단이라고 취급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제 그 악센트의 변경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없겠죠. 왜냐하면은 원래는 이제 이 엡실론에 이 페널트격인 이 엡실론에 갖다 붙여 있었는데 원래 이제 에타여서 그 원래 이제 어미가 에타여서 길었는데 아이가 되면서 우리가 세운 우리가 살펴본 악센트 규칙에 의해서 짧아졌단 말이에요. 짧아져도 딱히 뭘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원래의 위치를 고수하는 거죠. 예가 하나 있죠. 이 소격 복수. 소격 복수만큼은 서컴플렉스 온을 고수라고 하면 서컴플렉스 온을 이제 그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보면은 아이스인데 아이스는 그냥 긴 걸로 취급하기로 했죠.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원래 주격 단수에서 이 에타가 있던 긴 모임 에타가 있던 환경이랑 이 아이스의 아이가 이제 긴 모음이죠. 이 똑같은 긴 모음 있는 거를 생각하면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똑같은 위치를 고수할 거고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결국에는 테크네라고 하는 명사는 딱 한 군데 그 속격, 복수를 빼고는 다 똑같은 데에 이렇게 악센트가 찍히게 됩니다. 코라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코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긴 알파 단어이기 때문에 울티마가 다 길어요. 다 길고 이제 그 울티마의 긴 거는 둘째치고 이제 그 긴 울티마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단수에서는 주속 여대 호가.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보면은 페널트 오메가에 원래는 그 악센트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딱히 변동이 있나 싶으면 없을 거예요. 이 음절의 장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계속 똑같은 거 찍어주면 되겠죠. 이제 문제는 코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원래 위치는 오메가예요. 원래 위치를 고수하려고 할 거예요. 고수하려고 하는데 지금 원래 위치를 고수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페널트에다가 악센트를 찍으려고 하고 페널트가 장 그리고
울티마가 단인 상황이죠. 근데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에크투를 찍을 방법이 없어요. 그 악센트의 가능성 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본질을 먼저 바꿔야죠. 본질을 먼저 바꿔주면 서컴플렉스가 될 거예요. 근데 서컴플렉스를 바꾸고 나니까 위치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서컴플렉스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악센트가. 그리고 이제 호경은 똑같이 생겼으니까 비슷하겠죠. 그리고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오메가, I, 긴 이런 게 다 울티마가 길게 돼요. 울티마가 길게 되면은 하이널트랑 울티마랑 장장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히 어떤 변화의 여지가 없이 마치 이제 앞에서 이 주격 단수에 서 있던 것처럼 다 이렇게 이렇게 닥스트가 찍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휘표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다 악센트를 매겨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격의 용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속으로 이걸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테크네는 기술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격 단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수 기술에다가 주격이니까 주어로 쓰일 때는 기술 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로 주격이로 쓸 때도 있겠죠. 그걸 이제 딱 표현을 못 하겠지만 그 다음에 속격 단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 혹은 기술로부터 이렇게 한정의 의미이거나 분리의 의미가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분리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치사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역격 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뜻이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술에게, 하나는 기술로서, 기술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는 기술에서, 기술 안에서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용법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전치사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대격 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기본적으로 직접 목적어니까 기술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더해가지고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 전치사를 더해가지고 마치 동작이 향하는 곳을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술을 향해서 혹은 기술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폭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술이여 이러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복수를 보면은 거기다 이제 복수인 내용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들이 기술의 기술들의 혹은 기술들로부터 기술들에게 기술들로서 기술들에서 이제 기술들을 기술들을 향해 이런 것이 되겠고 이제 기술들이여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코라도 마찬가지인데 코라는 이제 땅이나 나라라는 뜻이 있는데 일단은 나라라고 할게요. 나라가 혹은 이제 이게 어떤 수로 주격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라의 혹은 나라로부터 나라에게 나라로서 나라에서 물론 이제 나라에서는 전치사가 붙어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나라를 향해 나라로 이런 뜻이 있고요. 이제 나라여 나머지 이제 5개는 복수 뜻만 붙여주면 되겠죠. 나라들이 나라들의 나라들 그 로부터 그리고 이제 나라들에게 나라들로서 그리고 이제 나라들에서 나라들을 향해 나라들이여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속으로 이렇게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규칙 같은 거를 살펴봤고 몇 개를 더 살펴볼까 해요. 음, 푸시케랑 아고라를 살펴볼까 합니다. 그냥 연습 삼아 붙여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추상적인 규칙들은 다 설명했어요. 그걸 이제 적용만 해보면 되는 거죠.
표식해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주격 단수에 보면은 아이케트 악센트가 어디 찍혀 있냐면 울티마에 찍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규칙을 하나 써먹을 수가 있죠. 어쨌든 표식해 그다음에 표식해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푸시케는 이제 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영혼 사실 이제 영혼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력, 숨 뭐 이런 뜻이 다 있습니다. 숨결 뭐 이런 뜻이 그리고 이제 또 어휘 세트가 뭐냐면은 아고라 아고라스 근데 이게 지금 에큐트 악센트였던 게 지금 서컴플렉스 악센트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아고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해를 쓰고 뜻은 이게 뜻이 좀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광장이라는 뜻도 있고 시장이라는 뜻도 있고 뭔가 약간 공공장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테네에 있는 어떤 아고라를 그냥 아고라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도시 그리스 도시락과에 있는 그 수많은 아고라 중에서 그 아테네에 있는 그 아고라 하나를 굉장히 그냥 아고라라는 단어로 자연스럽게 부르기도 해요. 마치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가 있을까? 고유명사가 이제 일반적인 제품명이 되버린 거. 호치키스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반대인가? 호치키스는 이제 어떤 상품명이 이제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고유명사가 상품명이 뭐가 있을까? 음, 뭐가 있을까? 예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반대 예시를 들어봤네.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변화표 같은 거를 쭉 써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계속 이런 변화표를 쓰는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시해, 표시해서 해가지고 지금 에큐트 악센트였던 게 이제 속격에서는 서플렉스로 바뀌는 그걸 알고 있었죠. 우리가 울티마에 에큐트 찍혀 있기 때문에 표시해 이것도 서컴플렉스 표시 캔 이건 그냥 이제 다시 에큐트로 바뀌었죠. 표시 캐 그리고 이제 복수는 표시 카이 하면은 이제 어차피 이게 아이가 짧든 말든 간에 지금 울티마에 붙으니까 별 상관이 없겠죠. 표시 콘 하고 이게 제1 고용 명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서컴플렉스 표시 그다음에 카이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역격이니까 서컴플렉스를 할 수밖에 없죠. 표시 카스 이거는 이제 다시 원래의 위치를 고수하려고 하고 원래의 그 종류를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에큐2가 됩니다. 그 푸시 카이는 아까 위에서 봤던 거죠. 근데 다른 것도 아고라도 이렇게 변형을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고라, 아고라 하면은 지금 이제 에큐트의 쉼표가 아니 쉼표래. 그 울티마에 에큐트가 찍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서컴플렉스가 되겠죠? 아고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역격도 서컴플렉스가 될 거예요. 아고란 그런데 이 그 안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에큐트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이 주격 단수에서 파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고, 라, 이제 아고, 라니 얘네가 지금 제 짧은 걸로 취급한다고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울티마에다가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별 상관이 없죠. 아고, 론 하고 지금 무조건 제1 고경명사는 서컴플렉스 온이라고 했죠. 아고, 라이스 이거는 지금 아니지 역격이죠. 역격이니까 서컴플렉스가 붙을 것이고 울티마에 아고, 라스 이 경우에는 이제 원래의 위치랑 원래의 그 종류를 고수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아고라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표를 싹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규칙들을 다 적용해 본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거를 쭉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제1 고경 명사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제1 고경 명사에는 몇 개가 있다고요? 몇 개가 있다고요? 네 가지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에타랑 긴 알파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변화표는 s, n, 아, 아스, 아, 안, 아. 그리고 이제 복수는 똑같다고 했죠? 똑같은 복수는 뭐냐? I, on, ice, as, I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약간 그 악센트라든지 기타 등등의 규칙을 배웠는데 일단 전부 다 싹 다 뭐라고요? 여성 명사라고요. 그리고 이제 에타 명사랑 긴 알파 명사가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 에타와는 달리 긴 알파 명사에는 이 어간이 엡실론, 이오타, 로로 끝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제 속격 단수의 어미를 이제 속격 단수 형태에서 쓱 떼어낸 다음에 그 스템 어간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표에 있는 어미를 붙여서 여러 가지 이제 형태 변화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악센트는 당연히 이제 지속적이고 근데 기준이 뭐냐? 기준은 주격 단수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무슨 예외가 있냐? 모든 이제 제1고경 명사에는 다 해당이 되겠지만은 이 속격 복수가 서컴플렉스 원으로 끝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단어 맨 끝에 I인 경우 있죠. 아이스 이딴 거 아니고요. 그냥 순수하게 I만 있는 거. 이 경우는 악센트의 관점에서 볼 때, 악센트의 관점에서 볼 때 짧은 것처럼 취급을 한다. 마치 단모음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주격에서 이제 주격의 울티마의 끝에 악센트가 붙은 그런 이제 제1고경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 속격과 역격을 마치 그 서컴플렉스 울티마로 바꾸게 한다.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싹 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몇 개를 또 테스트해보고 패러다임도 써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는 1단계거든요. 1단계니까 까놓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 규칙 같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금방 외워요. 근데 1단계니까 하지는 마시는데 이 1단계에 있는 규칙들이 생각보다 금방 외우고 금방 외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 몇 번 풀면 그냥 다 외워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렇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1 고용 명사 중에서도 제1 고용 명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지금 다 공부를 한 겁니다. 예시도 보여드렸고요. 항상 어떤 제1 고용 명사, 예를 들어 뭐 에타 명사든 빈 알파 명사든 그걸 보시면은 그 형태의 변화를
이제 한번 직접 패러다임으로 꽉꽉 채워가지고 써보시고, 악센트도 다 한번 혼자서 매겨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써져 있는 형태 변화표를 보면서 속으로 이제, 아, 이건 이런 격의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뭐 전치사는 있을 것이고 없을 것이고, 이런 걸 다 한번 외워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2단계부터 우리가 같이 해 나갈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입니다.